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건축왕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한 20대 청년이 사망한 지 사흘 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벌써 2명째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이 없다, 더 못 버티겠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최대한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대책을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기로 피해당한 금액을 국가가 일단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나중에 국가가 떠나라 그러면 그러한 선례를 대한민국이 남길 수는 없는 거 아닌가. 정부는 생색내기 대책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즉각 해결하라. 실효성 있는 대책 즉각 마련하라. 네, 지금 전세 사기 피해가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전세 사기가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이런 공포가 네.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물론 정부가 지금 대책 방안도 내놓고 있긴 하지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래성 기자입니다. 네, 저 오랜만에 좀 딥한 주제로 이렇게 서게 됐네요. 예, 지금 계속 이게 이슈라서요. 이게 진짜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 피해자들 보면은 20대, 30대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 피해를 많이 입는 상황이죠. 네. 바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룰 예정인데요. 최근에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세상을 저버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냥 단순히 개인의 어떤 그런 금전을 잃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세라는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제 좀 앞으로 전세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보고 또 보자,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총정리입니다. 이 전세 사기 유형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피해자가 많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동시 진행인데요. 동시진행. 네네. 네. 요건 이제 건축주가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이 분양대금을 내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시세에 맞춰서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 이제 특징이 민간 그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서 집값을 좀 뻥튀기를 합니다. 근데 또 거기서 감정가의 150%를 이제 전세 가격으로 받는 거죠. 빌라 시세가 없으니까요. 세입자들은 그게 비싼 줄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신축이다, 후옵션이다. 네. 분양업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다 해놓고 네. 일명 이제 바지 사장이라고 하죠. 네. 네, 이 사람한테 집 요거 건물 하나 가질래? 뭐 이거 다 세팅돼 있는데, 예, 그러면서 오케이. 지금 전세랑 이렇게 매매 세팅이 된 그걸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분양업자는 이제 수수료를 챙기고 전세금과 매매값이 같은 무게부로 주택 명의를 바지 사장한테 넘깁니다. 이제 건축 비용과 분양업자, 바지 사장한테 수수료를 주고 남은 전세금은 건축주가 챙기는 이런 구조고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규 빌라들이 이렇게 분양이 끝나면은 네네. 이게 문제가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이제 문제는 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아파트처럼 가격이 막 오르지 않거든요. 이 분양업자들이 빌라왕 이런 사람들한테 넘길 때 이거 집값 오를 거다. 그러고 이제 다 넘겼을 텐데 집값이 하락을 하니까 집을 팔아도 전세금이 더 높은 경매가 넘어가도 이 세입자들이 다 받지 못하는 좀 이상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매매가가 더 떨어지게 되니까 완전 역전세가 엄청 크게 돼버렸네요. 네네, 그렇죠.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본인한테 이렇게 선순위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기존 전세금 대비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지금 전세 사기 관련해서 좀 대표적인 사례를 봤는데 네네. 좀 더 약간 진행을 시켜보자면은 결국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잖아요. 네.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럼 이런 회수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회수에서 좀 중요시 되는 거는 배당 순위인데요. 네. 배당 순위란 선순위, 후순위냐, 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순위는 대출보다 좀 먼저 전입 신고를 한 그런 임차인을 말하는 거죠. 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인이 일으킨 대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집을 담보로 받은 뭐 네. 주담대도 있을 거고, 네. 뭐 신용대출도 있을 거고요. 네. 예. 그거보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진 경우는 선순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전입 신고하라, 뭐 확정일자 받아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저도 받아라 해가지고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가지고 받았거든요. 예, 옆에 있는 동사무소 예. 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내가 요 임차인이나 요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대항력이 생기려면은 이제 거기 실제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전입 신고를 네. 하면은 이제 그런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확정일자가 있으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거든요. 배당 받을 거냐? 배당 신청해라. 배당을 신청하면 낙찰자가 네. 그 낙찰금에서 이 네. 세입자한테 만약에 은행이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네. 세입자 먼저 주고 네. 남은 금액을 은행한테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막강한 거기 때문에 네.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꼭 하셔야 된다. 예. 뭐 세금 같은 경우가 선순위가 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네. 이제 보통 세금은 우선 떼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피해 입으신 분들이 주장하는 게 세금으로 다 떼가면은 누가 낙찰을 받겠냐. 낙찰을 받더라도 그런 세금들을 좀 이렇게 조회를 하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이제 많다. 그럼 네. 포기를 해버려요. 예. 그러면 좀 점점 계속 길어지는 거죠. 길어질 수밖에. 예, 기간은 계속 길어지는 거죠. 후순위 같은 경우는 더 상황이 안 좋겠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 좀 꺼내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이번에 좀 피해를 당하신 분, 그 인천 남동공단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친구의 사연을 좀 들어보면은 처음에 계약을 했다가 나중에 재계약을 또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중간에 그 대출이 만약에 있으면은 후순위를 밀려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은 네. 대출이 있더라도 네. 나라에서 소액 보증금을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최우선으로 이제 변제를 해주는 금액이에요. 네. 그분이 사셨던 곳은 8천만 원 이하면은 2,700만 원까지 보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재계약 때 네. 9,200만 원에 재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2,700만 원도 못 받게 되는. 그때 이제 임대차 3법 개정된 네. 이후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5%죠? 예. 네. 근데 5%로 올렸으면 아, 그게 안 됐을 거예요. 8천만 원이 안 넘었는데 그런 걸 이제 공인중개사도 안 알려주고 임대인도 이제 서로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 거죠. 네, 이는 제가 또 기사를 또 봤는데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담보 설정이 없는 상황으로 확인했는데도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고 봤더니 후순위가 돼 있다. 이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요거는 이제 소유자가 담보대출이 없는 걸로 알고 계약을 했는데 네. 계약에는 없었다가 그 계약 직후 대치를 일으킨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가 네.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만약에 제가 5일 오전 10시에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했어요. 근데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6일 자정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정을 하고 네. 오전 10시에 계약하고 요즘에 카카오뱅크 같은 걸로 네. 오후에 받아버리면 그러면 이게- 그게 선순위가 돼버리는 네, 그게 선순위 되고 후순위로 밀려가는 거죠. 그거는 좀 작정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도 제도 변화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겠네요. 전세 사기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지금 뭐 처음 인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동탄, 뭐 세종까지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은데 대책 같은 거는 좀 있나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많이 내놨죠 최근에. 예, 뭐 경매를 좀 유예를 해주겠다. 그렇죠. 지금은 은행에서는 한 3번 정도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네. 그냥 바로 경매로 넘겨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게 금융권에서 네. 좀 바로 경매로 넘기지 말고 미뤄라. 이렇게 정부에서 요청을 한 거고 네.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럼 이거 말고는 또 다른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경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임차인도. 네. 받으면 1주택자가 되잖아요. 무주택자로. 경매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 네. 예, 그리고 특별하게 그렇게 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낙찰 받을 때 그 대출금을 저리로 빌려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주에 대한 불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예, 이제 일단 정부에서 네. 뭐 경매에 넘어갈 경우에 네. 우선 매수권을 LH에 넘기는 조건으로 네. 공공 그 임대 아파트에 네.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공공 매입, 그 전세 피해당한 집을 공공이 매입을 해서 해결이 되지 않겠나는데 금액이 천문학적 금액이 들어가고 예, 정부에서도 다 선을 그었어요. 네. 원희룡 장관이 뭐 이전에 뭐 주식 사기, 네. 뭐 다른 사기들 네. 뭐 당했어도 정부가 그거를 뭐 대신 매입해준 그런 사례가 있느냐? 네. 그래서 없다.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사후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근본적으로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앞으로도 전세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전세 계약을 해야 될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떤 부분을 좀 약간 유의해서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뭐 등기부등본 네. 이거는 이제 직접 빼실 수가 있으니까 네. 계약 전에 무조건 부동산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등본을 좀 보셔야 됩니다. 내가 선순위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약간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뭐 근저당 네. 대출이랑 전세금이 시세보다 좀 낮은 경우에 만약에 하더라도 그래야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네. 또 하나 그 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면 요즘에 이제 많이 설정이 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건 세입자가 이제 거는 그런 신청이에요. 이게 네.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 원하는 기간에 주지 않으면 네. 네, 세입자가 이제 좀 불안하니까 네. 네, 그때 딱 신청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예 안 하는 게 낫나요? 네, 그 사람은 일단 그 전세금을 안 돌려준 사람이고 다음에 또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네. 계약할 때 또 주의사항이 또 있다면서요? 네네. 이제 저희가 계약 외에 특별한 내용을 넣는 거를 이제 특약사항이라고 하죠. 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뭐냐 대출금이 있다면 전세금으로 대출금 완납 뭐 이런 걸 표시하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계약 당일 대출 발생 시 거래 취소,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걸 위반하면은 계약이 파기가 되는 거죠. 세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집주인의 세금. 그렇죠. 예. 그거는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좀 이것도 살펴볼 부분이 있나요? 네, 요것도 이제 국세나 지방세 요 완납 증명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정부에서 그걸 먼저 떼가기 때문에 떼가면은 뭐 낙찰이 돼도 배당해 줄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임대인 동의 없이도 뭐 체납 내역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웃긴 게 계약 이후에 계약 전에는 못 보는. 계약 전에는 그 전처럼 동의를 받아야 볼 수가 있어요. 계약 후에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걸 특약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특약에 좀 넣으시면은 계약 이후에 그걸 확인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도가 보증보험이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이것도 활용하면 좋겠네요. 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보증 받으려면은 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으면 이제 좀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필수적으로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꼭 들으면은 그럼 나중에 나라에서 대신 줍니다. 2년이 되면. 네, 임 대표님. 그러면은 이게 계약 후에도 사실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네. 좀 주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계약금이 좀 올라서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경우를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전세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이 집주인이 근저당을 발생시켰다, 대출을 받았다. 이제 보통 2년 지나면 보증금 증액을 하잖아요. 네. 근데 보증금 증액을 하면 그때 이제 새로운 계약이 돼가지고 예, 이 대출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어요.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보고 계약을 하셔야 된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인대면 어떠세요? 지금까지 다룰 준비하시면서. 이게 뭐 명확한 지금 구제 방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인천 미추홀구죠. 네. 거기는 좀 후순위 임차인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근본적인 좀 대책을 내놨으면 하는 애초에 어떤 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내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허브에서도 상담을 해주고 네. 안심전세라는 앱도 있어요. 보증보험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아파트 이 호실은 가입을 할 수가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알려주거든요. 호갱노노나 네. 뭐 아실, 네. 뭐 직방 이런 어플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매매 내역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싸면 좀 의심을 해봐라. 저희는 또 그러면은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키다 머니방의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임대맨 기대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줄의 길목을 지켜드립니다. 머니방위대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